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벌써 2월이 다가왔는데요. 1월이 생각보다 좀 바쁘다 보니까 금방 좀 지나간 것 같아요. 2월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있으면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짧은 2월이 더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1월 중에 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좀뭐 질문이라든가 좀 의미 있는 댓글들은 제가 답을 달아드리거든요. 그래서 답을 달아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답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고민이 많아서 댓글을 남겼다고 하셨고요. GFA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참 공감이 됩니다. 이 하면 할수록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제 영상을 보고 대행을 좀 찾는 게 아닐까 싶고요. 여러 업체를 대행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캠페인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행을 하는 입장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 업체들과 하면서 가져가다 보면 사실 이게 브랜드 입장에서 조금 더 키를 잡고 좀 가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브랜드를 좀 끌고 가는 걸 선호해요. 근데 여기 말씀 주신 분은 여러 업체를 대행하면서 운영 프로세스를 좀 구축하고 싶다고 하면 브랜드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대행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더 말씀을 들어보면 주마케터님께서는 웬만한 지면별로 나누신다고 하신 게 기억납니다. 저는 웬만하면 지면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환학습을 위해서 최소한 1200에 1200, 1250에 560 스마트 채널 정도로 한 그룹에 이제 묶는다고 해요. 예, 세 개를. 근데 이게 아닌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진짜 안 됐을 땐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주마케터님께서는 테스트 선별 확장 과정에서 웬만하면 각기 다른 캠페인에서 각각 캠페인 내에서 지면별로 나누어서 피드, 배너, 스마트 채널 다 각기 다른 그룹에서 운영을 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웬만하면 다르게 합니다. 만약에 이게 스마트 채널이고 이게 피드고 이게 배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지금 진행하신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가능한 이렇게 그룹별로 좀 지정을 가능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한 개 그룹만 이렇게 통으로 치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풀어가느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캠페인별이 있잖아요. 캠페인별. 만약에 이게 캠페인 스마트 채널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그룹이 저는 만약에 한 5개가 있다고 치면은 이 타겟별로 그룹을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B타겟, C타겟에서 1번부터 5번 그룹까지 쭈루룩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캠페인을 하는데 그룹이 여러 지면이 있다고 치면 뭐 1번 스마트 채널, 2번, 3번, 4번, 5번, 뭐 6번, 7번 피드, 8번 피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저는 가능한 섞어서 하기보다 이렇게 나눠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 1200에 1200, 그다음에 뭐 1200에 50, 배너, 그 다음에 스마트 채널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일단 생김새도 다르죠. 그 다음에 나가는 지면 자체도 다르거든요. 간혹 한 지면에 저게 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오는 위치가 다 달라요. 뭐 피드에 나오는 곳에 스마트 채널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의 주제판에 저 세 개가 다 나오긴 하지만 밑으로 내려야 배너가 나오고 피드가 나오거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는 비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용이 이제 CPC가 되겠죠? CPC가 되는데 어떤 거는 100원, 어떤 거는 90원, 어떤 거는 7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개 그룹에 넣으면은 저 같으면 얘들 위주로 나갈 것 같거든요. 얘가 이렇게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보다 여기 비싼 친구는 많이 못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룹에 모든 거를 다 넣고 가면 스마트 채널이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나갈 것 같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돌려본 적이 있는데 특히 우리 이 배너 사이즈 있잖아요. 1250에 560 이게 이제 지금 네이버 메인과 서비스 통합이 이렇게 나가는데 네이버 메인이 이렇게 M이라고 치고 서비스 통합이 S라고 치면은 이 두 개의 가격이 다르거든요. 이 밑에가 더 낮고 얘가 더 높단 말이죠.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입찰가 선결정을 풀어서 좀 나간다고 하면 좀 덜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입찰가를 500원으로 쳤다고 치면은
얘는 500원에서 입찰을 볼 수 있는 크기가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시작하는 단계 자체가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고서에서 들어가면 지면이 서비스 통합이 나오고 네이버 메인이 나오면 대부분 서비스 통합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면은 나눠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관리하기도 좀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 군데에 넣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타겟에 따라 다른데 이제 브랜드 스토어이신 분들은 쓸 수 있는 타겟군들이 많거든요. 맞춤 타겟 쪽에 보면 좀 타겟군들이 많아요. 일 타겟이라든가 고객 여정이라든가. 근데 이런 거에서는 가끔 묶어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운영 조회를 가끔 받아보면 몇몇 GF에 크게 돌리는 대행사들은 꼭 캠페인을 계속 찍어내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은 소재만 남겨두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캠페인들로 맨날 캠페인 예산 조정하면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도도 있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주마케터님께서는 계정당 보통 캠페인 전체 합쳐서 10개 안쪽으로 운영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30개, 50개 이상의 캠페인들로 관리하는 편이신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될 수 있겠죠. 현재가 잘 보여주는 건데요. 옛날에 GFA가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게 아예 존재 자체를 좀 안 했죠.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지금처럼 보이는 뭐 학습 중 뭐 이런 게 안 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수동적으로 좀 세팅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잘 된 대행사가 있고 그런 게 아이보스의 글에 올라오고 카더라 통신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카더라 무조건 많이 해라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저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진행도 해봤는데 사실 뭐 지금 메타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긴 하죠. 이게 그 마케터가 약간 부재시 문제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계정들에 있어서 저도 부재가 생기면 그 계정에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대체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 사람만 좀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리소스가 많이 들어서 좀 과소비도 많아요. 과소진도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뭐 30개, 50개. 그럼 이걸 아무리 다 본다고 해도 어디선가 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항상. 근데 전화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막 과소진 나와서 좀 문제도 생기는데 잘 될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정말 비효율적이긴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캠페인은 가능한 10개 안쪽으로 좀 운영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저도 옛날 운영을 해봤거든요. 저도 막 캠페인 많이 운영할 때는 몇 개였지 세보지는 않았는데 몇 페이지 되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한 30개? 막 이렇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차이인데 쉽게 생각해서 캠페인으로 키를 잡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키를 뭐로 잡을 거냐? 캠페인으로 잡는다. 그럼 캠페인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룹으로 잡는다. 그러면 캠페인 안에서 그룹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뭐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캠페인이 많아 보이면 사실 뭔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캠페인을 줄이고 그룹을 좀 안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고 보면 한눈에 깔끔하게 보는 데는 확실히 캠페인을 줄이고 그 안에서 그룹을 하는 게 편한데 뭔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좀 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캠페인을 늘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FA에서도 지금 추구하는 게 그렇게 겹치는 타겟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캠페인은 각 트래픽은 하나, 전화는 하나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만 놓고 그 안에서 진행을 하고 가능한 타겟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이 만약에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10개가 다 똑같은 타겟이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룹이야. 근데 타겟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6개 있는데 다 똑같아. 그러면 얘네가 일단은 경쟁을 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비효율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얘가 기존에는 다 A였다면 지금은 이게 아니라 얘가 B이고 얘는 B-E고 얘는 C고 얘는 D고 얘는 C- 이런 타겟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겹치게.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참 이렇게 정성스럽게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거잖아요. 이런 댓글들은 저도 좀 보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었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이런 거 인사이트를 제가 공유하고 같이 이런 소통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좀 몇 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뭐 정답을 바라고 들어와서 실망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저는 이 마케터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정답을 찾기보다 이 정답에 가까운 가설을 세워서 내가 그거를 현실화했을 때 그 보람찬 그런 포인트들로 이제 마케터는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남기면 저도 생각을 깊게 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댓글을 좀 달아드리는 편인데 여기 댓글에도 제가 남겼는데 영상으로 한번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보겠다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아봤고요. 크게는 주제가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 질문 안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고민이 많다. PFA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가 제가 볼 땐 가장 큰 주제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업체를 대행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어느 업체가 하던 캠페인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아요. 한 군데 업체랑 해서 구축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저도 오래 한 광고주는 4년, 5년 이렇게 됐는데 적게 한 광고주는 이제 몇 달 이렇게 된 분들은 대부분 저는 제가 끌고 가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구나를 알고 제가 상담받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제가 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거 이거 되게 많은 막 이렇게 많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를 맡기는 건데 그렇다고 대행사와 이제 프로세스를 뭔가 구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질문에 대한 주제가 비슷한데 타겟에 대한 그룹 세팅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지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가지 다 해보는데 가능한 좀 정석적으로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요즘에는 이 플랫폼을 만든 플랫폼 사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만들었고 왜 만들었을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들이 해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를 최대한 귀 기울여 좀 듣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된 곳이 있죠. 그걸 다 따라 했고요. 그걸 아직까지 따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뭔가 시대가 변하는 만큼 또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쇼핑이라든가 자동화가 계속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강제로 수동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반대로 제가 이렇게 했을 땐 내가 왜 이렇게 바꿨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뭐 꼭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더라 해서 너무 그런 쪽에 맹신하지 마세요. 가끔 저도 다른 광고주분들이 다른 데 이렇다는데 어때요? 이렇게 저희도 해보시죠 라고 하면 사실 이게 남의 말 듣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와가지고 저쪽 집은 이렇게 산대 우리도 그럼 이사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나 좀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남의 말 듣고 하는 거. 뭐 연인 사이에서도 왜 내 말을 안 듣고 남의 말 듣냐. 뭐 그런 것들 많이 듣는 것처럼 본인들만의 인사이트가 확고하지 않으면 되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행을 하다가 가끔 아 여기랑은 대행하지 말아야지라고 드는 생각이 이런 경우 너무 뭔가 본인들만의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조금 휘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려서 개선이 되면 괜찮은데 개선이 안 되면 사실 서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남겨드린 정보를 가지고 실험도 한번 해보시고 그게 잘 맞으면 그렇게 해보시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액션을 취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 사진 한 장, 댓글 하나로 이렇게 주저리 좀 떠들어 봤는데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말이 생각보다 꼬이는데 간혹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써주시면 좋아요. 가끔 뭐 정말 몇 번 되물어봐야 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저도 뭐 사실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본인의 상황이 어떻고 왜 이런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좀 최근에 바빠서 뭐 영상을 자주 찍진 못하는데 주기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좋은 인사이트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